네, 요즘 콘텐츠를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포일러입니다. 드라마도 스포주의를 붙여야 되고 영화도 SNS에서 잘못 스크롤 내리다가 스포를 딱 봐버리면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잖아요. 근데 공연도 똑같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스포를 밟는 순간 재미가 반감되는 공연들이 있거든요. 바로 연극 2시 22분과 연극 미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두 편을 모두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포 없이 봐야 제맛인 공연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절주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는 관심사 메가헤르츠.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스포 없이 봐야 제맛인 공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극 2시 22분과 연극 미러 두 편인데요. 제가 스포일러 없이 리뷰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뭔가 보고 오신 분들에 대한 좀 공감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후반부에는 좀 스포일러를 같이 다루는 좀 섹션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스포일러 있는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때 역시 아직 공연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뒤로 가게 하셔서 공연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연극 2시 22분과 연극 미러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해주시고요. 초반부에는 담겨 있지 않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최근에 보고 왔던 연극 2시 22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공연은 지금 현재 녹음 기준으로 종연을 했죠. 8월 중순에 종연했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기준은 8월 말인데 제 8월 초에 이 공연을 보고 왔어요. 사실 제 연극 2시 22분은 스포일러를 밟고 봤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이 봐버렸어요. 제가 네이버 특가를 통해서 이제 예매를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네이버 특가는 자리를 어디를 주는지. 이게 비지정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스포일러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엔 스포일러인지 모르고 에이 설마 하고 그냥 공연을 봤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이 스포일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게시글 제목에 스포일러를 대놓고 써놨어요. 그냥 제목에 게시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제목에.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계속 잊고 싶은데 그 스포일러가 계속 떠오르면서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점점 내가 봤던 스포일러가 맞아 들어가. 공연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스포일러가 밝혀지고 공연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반응으로 이러고 사람들이 이제 벙져서 이제 공연장을 퇴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 공연에 대한 경험을 못했습니다. 스포일러를 이미 알고 봤기 때문에 이 충격과 놀라움을 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와서도 되게 기분이 찝찝했던 그런 공연이었는데 근데 또 돌이켜보면 이 작품은 되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2시 22분 그날 보셨던 캐스트는요. 제니 역의 박지연 배우님, 그리고 샘 역의 최영준 배우, 그리고 로렌 역의 방진희 배우, 벤 역의 차용학 배우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이게 화면에도 제가 캐스팅보드를 찍은 걸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네 분의 캐스트로 보게 됐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사실 되게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거라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점프 스퀘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나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봐도 될까요? 하는 사람들도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 쪼여오는 그런 공포는 아니었고 약간 이런 분위기구나, 공포적인 분위기만 딱 조성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연출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이 작품 자체가 사실 영혼에 대한 존재,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냐 안 믿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대립되면서 이들의 갈등을 보여주고 그 갈등 안에서 여기 있는 이 캐릭터들의 세밀한 또 서브 스토리들이 또 펼쳐지는 그런 되게
세밀한 텍스트를 가진 작품이거든요.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 작품이고 스포를 모르고 보면 더더욱 재밌는 작품이에요. 근데 스포일러를 알고 다시 봤을 때 또 새롭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면 스포가 없을 때는 정말 흘러가는 스토리 흐름대로 그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충격을 경험하는 것에 재미가 있고요. 스포일러를 알고 봤을 때에는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왜 이런 반응이 되고, 왜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스포일러를 밟고 봤기 때문에, 이미 이 인물들 중에서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봤기 때문에, 아,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해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배우들이 뭔가 힌트를 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연출적인 포인트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공연이구나. 만약 이걸 내가 스포일러 없이 봤다면은, 분명히 한 두 번, 세 번은 더 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만큼 배우들의 그런 연기가 스포일러를 살리는데, 그리고 그게 약간 흐름을 살리는데 정말 제일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저는 연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사실 저는 무서운 걸 많이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걸 못 보는데 나도 어떡하지? 나 보다가 약간 무서워서 중간에 뛰어쳐나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초반에 약간 비명 소리나 약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소리들, 천둥 소리들, 그리고 조명 효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세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또 이제 공연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무서운 거를 좀 많이 못 보시는 분들도 가서 그냥 이 분위기를 한번 즐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시계가 굉장히 많이 연출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2시 22분을 나타내는 시계가 이제 또 돌아가면서 현재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건의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연출적인 포인트로 이 시계를 또 배치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이 사람들이 또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시간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이 작품을 또 지루하지 않게 즐겨주는 하나의 또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이렇게 점점 2시 22분에 가까워져 오면서 오는 이 공포감과 이 심장 쪼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 막 무서움, 이런 것들이 같이 연출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 장치도 되게 잘 활용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스포를 밟고 봤기 때문에, 스포를 없이 봤다면은 더 즐겁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2시 22분에 대한 스포일러 없는 감상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연극 미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연극 미러는 제가 8월 21일 날 목요일 저녁 공연 보고 왔습니다. 캐스팅은 여기 이미지 띄워드린 것처럼 김재범 배우, 박정원 배우, 조은정 배우, 김세한 배우, 이렇게 네 분의 캐스트로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2시 22분에 대한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스포를 절대 밟고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검색하지 않고, 어떠한 시놉시스도 찾아보지 않고, 어떠한 블로그도 찾아보지 않고, 어떠한 영상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작품이 주는 그런 매력을 한번 느껴보자라고 해서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갔거든요. 근데 보고 나온 저의 첫 느낌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공연을 보고 이렇게 충격을 먹은 공연이 있었을까? 이렇게 새로운 공연이 있었을까? 너무 신선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든 생각은, 이 공연을 처음 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공연이 첫 공연을 본 사람들의 후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어땠을까? 너무 제가
벙져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충격을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그 초창기 첫 공에 그걸 본 관객들은 얼마나 더 충격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와, 이 첫 공을 보고 오신 분들에 대한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역시 이분들도 충격에 휩싸여서 서로 이제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절대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를 또 봤어요, 댓글로. 그래서 야, 이렇게 공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이분들도 또 충격을 또 느끼셨구나. 이 공연 자체가 사실 결혼식을 가장한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극은 불법으로 행해지는 그런 연극이에요. 결혼식이라는 거를 그냥 구색으로 그냥 뒀을 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기에 인물들이 이제 결혼식을 가장해서 연극을 부리는 건데요. 이제 이 연극이 사실 허가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경찰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경찰들이 왔다, 가까이 왔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환기시켜주는 역할에 대한 연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가장한 연극이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정말 공연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도 사실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시놉시스에 적혀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흐름은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팻말을 들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알려줍니다. 배우분들이. 그래서 공연장에 대한 그런 소품들도 배우들과 그 다음에 관객분들과 같이 또 호흡을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되게 무대에 대한 그런 구성들이 단촐하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 있는 오브제들을 또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해서 공간을 또 꾸미기도 하고 그 좁은 무대를 되게 다양한 그런 공간으로 조명으로 뭔가 많이들 활용하더라고요. 저 역시 보면서 130분 동안 사실 지루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이제 후반부에 설마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싶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충격을 먹고 이제 저는 공연장을 나오게 됐어요. 그만큼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제목에 대한 의미가 전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지막까지 보고 나오니까 이게 왜 미러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이렇게 좀 스포일러를 또 이게 2시 22분처럼 공연을 하면서 스포일러를 조금씩 연출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은 이 배우가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보는 그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차 관객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나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촘촘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스포일러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공연을 보지 않으셨거나 추후에 볼 예정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공연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와서 잡담을 떨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일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22분부터 하겠습니다. 2시 22분, 쌤이 귀신이었죠? 제가 너무 정확하게 이 문구를 봤어요. 쌤은 죽은 사람임. 이 스포를 저는 보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설마 해서 공연을 계속 보는데 이 쌤이 중간에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혹은 귀신과 이야기해보는 그런 섹션이 나올 때 굉장히 이거를 거부하고 뭔가 과하게 반응하고 귀신을 왜 믿어? 라는 식의 되게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제니는 도대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너는 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이걸 막냐는 식의 그런 대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보고 알았어요. 그냥 쌤이 귀신인데 이렇게 뭔가 상황들이 계속 귀신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은 본인은 이 집에 올 수 없으니 그걸 막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되게 슬픈 스릴러였어요. 2시 22분에 쌤이 사망한 시각이었고, 그때 이제 2시 22분에 사망한 시각에 맞춰서 자기의 자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갓난아기를 보러 이제 집에 와서 유령인 채로 흐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집에 울려 퍼지는 그 전체적인 구성이었잖아요. 제니는 그거를 듣고 그 쌤이 죽은지 모르고 그걸 듣고 이건 집에 뭐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귀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귀신을 물러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또 보여주면서 쌤 그 유령과 또 대립을 되는 구조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최용준 배우가 중간중간에 되게 시큰둥하게 벤이 이제 귀신을 봤던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본인은 시큰둥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그런 걸 안 믿는데 이제 나를 또 해칠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연기 톤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중간중간에 유령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실체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고 진짜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복선을 미리 깔아주는 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보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복선이 시작해서 쌤이 유령이겠구나라는 거를 나타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거고, 공연에 대한 분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부터 이 중에서 누군가 유령이겠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인지하고 누굴까에 추리하는 또 재미로 보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뭐 다 알고 봤기 때문에 이 최영준 배우가 이제 구마의식인 구마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마의식이 아니지. 그 뭐라 하죠? 의자, 테이블을 두고 이제 유령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라고 이제 4명이 계속 이제 유령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최영준 배우가 되게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정체가 밝혀지는데 약간 이런 연출적인 포인트들을 봤어요. 그래서 또 저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구나. 근데 벤이 마지막에 이제 테이블을 잡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곳에 그 유령과 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게 가주세요 라는 식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샘한테 테이블이 가잖아요. 그때 기겁하면서 벤이 뛰어가요. 그래서 아, 아, 이게 그 연출적으로 샘이 결정적으로 유령이구나라고 말해주는 포인트구나. 극 중에서 2시 22분이 거의 되기 직전 2시 21분에 샘이 베란다 쪽으로 나가고 갑자기 누군가 띵동띵동 하면서 들어오죠. 경찰관 둘이 들어오죠. 그때 샘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충격을 머금고 모든 인물들이 충격을 머금고 공연이 끝납니다. 그리고 놀랐던 벤이 다시 들어오면서 제니에게 유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공연이 마무리되는데, 이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벤은 이때 테이블이 샘한테 갔을 때 이미 샘이 유령인 걸 알았고 제니에게 샘이 죽은 걸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본인이 놀라서 뛰쳐나가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얽히고 얽혀서 마지막에 슬프게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절절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샘이 이제 죽었고 유령으로서 이제 집에 찾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샘이 왜 2시 20분에 온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들 앞에서 정말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죽었고 그렇게 어떻게 유령이 돼서 어떻게 이들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설명들이, 저는 이 스포가 밝혀진 이후에 좀 더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샘은 유령입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끝나니까 약간 오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려면은 한 번 더 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막공이 거의 다가왔을 때쯤에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진 못했고요. 그냥 혼자 계속 복귀하면서 이런 포인트에서 샘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고 그 가족들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시 사면이 올라오면 이미 알고 또 보는 거니까 그러한 포인트들이 샘의 그런 미묘한 감정 변화들, 그리고 서서히 샘이 유령인 걸 알아가는 그런 주변 인물들의 그런 감정 흐름들을 좀 더 포커싱 맞춰서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시 22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은 연극 미러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연극 미러는 후반에 찐 첼릭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다들 벙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첼릭 캐스트도 비공개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도 안 나와 있고 캐스팅 보드에도 없고 공연 끝나면 이제 캐스팅 보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캐스팅 됐는데 찐 첼릭이라는 배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찐 첼릭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찐 첼릭마다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 디테일을 또 배우들이 그날그날 또 연기를 한다고 해요. 오늘 첼릭은 누구일까? 라고 맞추는 또 재미를 또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너무 촘촘한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유가 첼릭을 연기했던 애덤이 왼손을 차에 찧어서 차문에 찧어서 더 이상 왼손을 못 쓰는 상황인데 첼릭을 연기했던 애덤 김재범 배우는 언제부터 왼손을 좀 어설프게 썼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극 초반부터 정말 애덤은 왼손을 쓰지 않았을까? 왼손을 어설프게 했을까? 어떤 부분부터 어떤 연출 포인트에서 이제 왼손을 활용했을까? 라는 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군대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 전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또 펼치면서 메이나 백스 같은 캐릭터들이 본인 본체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출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스가 갑자기 술을 먹고 막 화가 나고 진정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을 계속 또 술을 먹고 메이도 이제 연기를 하다가 본인이 아차 싶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에 대해 약간 고개를 돌린다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메이와 백스는 진짜 찐 메이와 찐 백스가 그 연극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야기고 본인들이 당했던 이야기니까 감정의 주체가 안 돼서 이거를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계속 표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첼릭도 연기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애덤으로서 첼릭이 본인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본인들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들, 그리고 뭐랄까 연기지만 진짜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억압을 줬던 찐 첼릭에 대해 반항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찐 첼릭이 나올 때 절대 주눅들지 않고 애덤은 찐 첼릭을 보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돼서 이 연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네가 방해가 됐어. 찐 첼릭이 네가 방해가 됐어. 그리고 나의 작가 생활에 네가 방해가 됐어라고 약간 하소연하듯이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저는 찐 첼릭이 나왔을 때 혀를 차면서 나오길래 저 누구지? 누굴까? 했는데 상처도 똑같아. 그리고 옷에 입은 그런 수트, 그리고 외모도 너무 똑같아. 근데 이제 하나 약간 차이점이라면은 찐 첼릭은 가죽 장갑을 끼지 않고 있고 애덤이 연기했던 첼릭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때 찐 첼릭이 나는 장갑 같은 거 안 끼는데 왜 이런 걸 끼고 있는 거지? 내가 벗겨줄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장갑을 벗으면서 왼손이 다쳤다는 게 나오면서 첼릭을 연기했던 애덤이 진짜 찐 애덤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때의 반전은
저는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아직도 소름이 돋고, 그리고 공연이 커튼콜이 없잖아요. 찐첼릭이 이런 공연에는 커튼콜 없어, 다 1렬부터 나가, 그러면서 공연이 끝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당황스럽게 공연이 끝난 건 또 처음이에요. 근데 이 당황스러움이 뭐야? 가 아니라 너무 신선한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입장할 때 나눠주는 그 안내장, 결혼식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장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16, 46, 그 글자에 16, 46 이렇게 적혀있길래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해서 이제 쭉 찾아보다가 애너그램처럼 뭔가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이게 신기했어요. 정말 이 작품은 스포일러의 진심이구나.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캐스팅보드, 찐첼릭이 있는 캐스팅보드가 나오는 것부터 연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공연 전에 나눠줬던 그런 팜플렛에서도 많은 그 스포일러가 숨겨져 있구나. 예식 안내서가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이건 결혼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예식 안내서의 번호를 조합하면, 예식 안내서에 적혀있는 번호와 버스 번호가 조합되면 나오는 그런 스포일러더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텍스트의 연극은 진짜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대학로 공연을 잘 안 봐요. 전 대극장 위주의 공연들을 많이 보고, 연극은 특히나 제가 보면 늘 졸아서 잘 안 보는데, 이 작품은 보면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여기서 누가 배신을 하고 누가 진짜 이야기들을 펼쳐줄까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연극이 가진 의미를 또 알아보자면, 왜 미러였는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연극이 미러일까? 결혼식이 주제고 연극을 주제로 하는데 왜 미러일까라고 하는데 생각을 했는데, 미러였다는 것들은 애덤이 찐첼릭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거울처럼 연극으로 만들어서 한번 복수를 하는, 뭔가 좀 되갚아주는 그런 구조라서 연극 미러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한번 N차 관람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막공이 내리기 전에 한번 더 봐서, 언제부터 애덤이, 찐 애덤이 왼손을 쓰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어떻게 또 이 극 안에서 작용을 하는지 더 보고 싶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한 번 더 예매를 잡아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작품, 연극 2시 22분과 연극 미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주절주절 떠들어서 사실 저는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더 쓰면은 또 그대로 또 읽을까봐 제가 정말 느꼈던, 순수했던 그런 감정들을 한번 라디오 형식으로 좀 풀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틀을 잡아놓고 두서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늘 정신사납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끝까지 얘기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포일러를 밟지 않으신 상태에서 공연을 꼭 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2시 22분을 스포일러를 밟고 보시는 일은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소한 이야기의 주파수 관심사 메가헤르츠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관극은 또 어떤 거를 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관심 가는 공연들은 또 보고 오면은 이렇게 또 라디오처럼 후기를 좀 해서 주절주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공연 이야기, 또 다양한 관심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